안녕하십니까, 이원혜입니다. 네, 챕터 10에 이제 솔라리스 자원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절인 솔라리스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리스 존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영시설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솔라리스 컨테이너라고도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솔라리스 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솔라리스 10의 존은 가상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상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가상화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 하드웨어 가상화와 소프트웨어 가상화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파티션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 스팍 장비인 경우에 그 예전에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제 도메인이라는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하드웨어를 이제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미드레인지급 이상의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CPU 보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메모리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I/O 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OS 하나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CPU하고 I/O 보드 하나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만들어서 OS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장비는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파티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런 박스에서 두 개 이상의 OS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OS상에서 이렇게 분리를 할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가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VMware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뭐 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뭐 리눅스나 윈도우를 이제 메인 OS로 하고 있고요. 이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OS들을 게스트 OS 형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VMware에서 솔라리스를 게스트 OS로 사용하는 것처럼 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에서는 이제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뭐 VMware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에서 만든 것 중에서 LDO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로지컬 도메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위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봤었는데요. 로지컬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 장비 중에서 이 T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 시리즈라는 T 시리즈 서버들이 있는데, 이 T 시리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그런 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된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처럼 이 하드웨어 기술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칩 레벨에서 OS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OS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PU가 썸퍼 V인 형태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썸퍼 U라고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썸퍼 V 칩인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게 이제 버추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레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이 VMware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LDOM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테스트는 해볼 수가 없겠죠. 칩 레벨에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볼 것이 바로 이 존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저희가 컨테이너라고 예전에 불렀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영체제, 솔라리스 운영체제가 있으면 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한 뭐 150메가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루트 파일 시스템이나 USR 이런 부분들, 라이브러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OS에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다 쓰고 나머지 이제 좀 특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부분들만 이제 따로 디렉토리로 이렇게 카피를 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OS처럼 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OS를 하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용해 와서 쓰는 거이면서도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OS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존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VMware와 같이 전체 운영체제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글로벌 OS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OS라고 하는 메인 OS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뭐 한 100에서 150메가 정도의 일정 부분 공간만 있으면 이 OS의 특정 부분 뭐 슬래시라든지 슬래시 USR 좀 스펠링이 좀 USR입니다. 슬래시 USR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 커널을 공유하고 일부 솔라리스의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서비스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랑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CPU,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존을 구성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솔라리스 존의 구성을 봤는데요. 여기서 존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솔라리스 존의 필요성.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의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DNS라든지 아니면은 뭐 샌드메일이라든지 샌드메일 메일이죠. 메일.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그 서비스가 하나의 서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DNS라든지 아니면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많이 이제 해커들로부터 우리가 흔히 크래커라고 그러죠. 크래커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DNS나 샌드메일은 이제 이게 외부에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한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좀 버그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루트의 권한을 따는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따로 존을 만들어서 아예 OS 형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존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공격이 당하더라도 실제로 메인 OS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뭐 IP도 다르고 뭐 이제 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얘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메인 OS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보안 침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메인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IP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도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IP가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 DNS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파일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뭐 리부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메인 시스템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글로벌 존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용어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이제 용어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존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거가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O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OS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존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뭐 한 8192개의 존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펙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많아야 이제 뭐 5개 내지 뭐 6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존으로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는 그렇게 생성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구성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OS를 하나 설치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필요한 이제 디렉토리가 있겠죠. 공간 존을 위한 공간이 뭐 한 100에서 150메가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에 뭐 존 1이라고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m은 이건 모드입니다. 이제 퍼미션 ch모드 700 이렇게 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없으면 존 1도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p 옵션은 요 디렉토리 패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만들어 상위 디렉토리를 다 만들고 뒤에를 쭉쭉쭉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p 옵션이죠. 그 다음에 요건 ch모드까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존 이름은 호스트 네임이 된다라고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존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 1이라고 하는 게 호스트 네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서버 이름을 하나 주시면 되겠죠. 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의 IP 주소는 개별적인 IP를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1916864.대 나트를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나트에서 IP가 서버는 3번이고 이 존은 뭐 10번으로 뭐 10번, 11번, 뭐 4번, 5번 뭐 다 상관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게이트웨이는 뭐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저희 그 나트 구성한 거랑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요 랜카드의 경우에는 가상의 인터페이스가 할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랜카드가 한 개가 더 있으면 그 한 개 더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랜카드가 이렇게 하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그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랜카드를 하나 지정하시고요. 랜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메인 랜카드를 지정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가상의 인터페이스가 할당이 되면은 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쉐어를 하겠죠. 여기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쉐어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명령어들은 그냥 뭐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왔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존 cfg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당연히 존을 컴피그 하는 거겠죠. 컴피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는 존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 1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 1이라고 하는 존을 구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꺽쇠가 나오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존 cfg 존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면 그러면 create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을 어디다 구성할 건지 set 존 패스는 존 1의 존 1 존의 존 1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만들었던 디렉토리죠. 존의 홈 디렉토리. 자, 이렇게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add net 그래서 net을 한 거죠. set physical은 여기서 보시면 2000G0겠죠. 만약에 이게 G1이 하나 더 있으시면 2000G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1916864.10 뭐 저는 10으로 하기로 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끝나고 나면 이제 end 그래서 addnet 세팅 부분을 end 하시고요. 그 다음 verify 하시고 그 다음에 commit 적용해라 이런 얘기죠. 적용해라. 그 다음에 컴피그를 빠져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성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자, 존을 구성하셨으면 이제 존을 설치하셔야겠죠. 여기서 존을 설치하는 과정. 이 과정은 이제 파일을 카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존의 존 1로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카피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존 여기는 그냥 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존 ADM이라고 하는 존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존 관리 명령어. 그래서 존 1에 대해서 인스톨해라 컴피그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컴피그 했으니까 그 컴피그한 거를 이제 설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OS의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OS 구성은 아직 안 하고 일단은 파일을 카피해라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된 존 정보를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존 ADM list -v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ID 0번에 글로벌 존은 이미 이제 있는 거죠. 자, 현재 상태가 중요한데 상태가 러닝 중이죠. 패스는 슬래시고 그 다음에 브랜드는 네이티브로 되어 있고 IP는 shared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티브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블렌디드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블렌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솔라리스 10이죠. 솔라리스 10인데 지금 현재는 솔라리스 10에서 솔라리스 10 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라리스 8이나 혹은 솔라리스 9 심지어는 리눅스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얹힐 수가 있습니다. 존으로 얹힐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네이티브 존을 쓰시면 안 되고 여기가 블렌디드 존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이 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구성을 해서 존 1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만들면 뭐 2 해가지고 뭐 존 2, 뭐 존 3, 존 4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피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이라고 하니까 인스톨리드라고 상태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인스톨리드라고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패스는 여기고 그다음 네이티브고 시어드 돼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여기서 가고 인스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 상태에서 러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그 존의 그 상태는 우리가 이제 상태 전이라고 하죠. 상태 전에는 뒤에서 다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을 부팅 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존 adm 마이너스 그다음 존 1 부트라고 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부트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부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러닝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팅을 시키시게 되면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S를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 IP라든지 뭐 이런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로그인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요 대문자 C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C, 존 Z 로그인이라고 돼요. G 로그인 마이너스 대문자 C, 그 다음에 존 1.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샵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존에 로그인한 거다, 콘솔 로그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우리가 이제 서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노트북이다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시리얼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시리얼을 연결하시겠죠. 시리얼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뭐 CRT라든지 아니면 하이퍼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9600에 뭐 여러 가지 세팅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시리얼로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자, 이건 네트워크로 붙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시리얼로 연결된 콘솔 연결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서버에서 서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구현만 한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구현만 한 거죠. 그래서 zlogin -c 존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IP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텔넷으로 해서 존 1로 들어가셔도 동일하다. 그래서 존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독립적인 OS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에 로그인하면 자동적으로 설치 환경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존을 부팅 시키고 나서 환경 설정 시작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로케일을 설정한다라든지 뭐 단말기 유형을 선택한다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를 구성한다라든지 호스트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 커브로스 같은 거 사용 안 한다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름 서비스 뭐 이거 DNS 쓸 거냐 아니면 안 쓸 거냐 뭐 이런 것들 지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NFS 버전 4도 이제 그대로 갔었고 그 다음에 뭐 타임존 설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치할 때 이제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암호 설정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존 로그인으로 해서 콘솔로 들어갔을 때, 콘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콘솔 로그인으로 들어갔을 때 콘솔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엑시트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물결표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누르면서 여러분들 그 1번 옆에 있는 키 있죠. 물결표 키. Shift, 그 다음에 물결표 키 누르시면서, 물결표 누르고 떼면서 점을 그냥 마지막에 찍으시면 글로벌 존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글로벌 존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시트 하는 방법이 Shift 물결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존에서 아파치 웹서버 실행시키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NS나 아니면은 다른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DNS 같은 건 뒤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존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패키지 인포를 통해서 apch라고 해서 아파치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뭐 당연히 있을 거고, etc 밑에 아파치 밑에 깔린 그 패키지들이 있고요. 여기 안에 가시게 되면 httpd.conf-example이 있는데 요거를 httpd.conf로 이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카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r 아파치의 빈에 가셔가지고 아파치 ctl start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웹서버가 뜬 거죠. 웹서버를 띄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4.10이죠. 이 IP가 64.3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요걸 누르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뭐 요거죠.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어 버전의 이런 화면이 여기 보시면은 index.html.kr.iso-kr이 돼 있죠. 요거 카피해서 index.html로 만드시면 뭐 이런 안 누르셔도 되겠죠.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게 이제 존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파치 웹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존이 있는데 이런 존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정지하고 그 다음에 컨피그를 없애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존 내부에서는 셧다운 명령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일반 메인 존에서 메인 글로벌 존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뭐 파워 오프, 홀트, init 5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존이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존이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글로벌 존에서 강제로 셧다운이 있는데요. 자, 존 ADM 하신 다음에 이제 존을 선택하셔야겠죠. 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존 1, 뭐 존 2, 존 3,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만든 뭐 이메일 이름. 자, 그 이름을 두고 옆에다가 홀트라고 쳐주시게 되면은, 이 존이 이제, 셧다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을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g 존 1에서 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uninstall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ninstall. 그럼 파일 카피가 이제 다 RM이 되겠죠. RM. 그 다음에 존 adm list -cp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뭐 -v나 뭐 cp 이런 옵션 주시게 되면 정보만 구성되어 있던 인스톨리드가 아니라 인스톨리드에서 컨피규어드로 바뀌죠. 정보만 있는 컨피규어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딜리트 하게 되면은 이제 아예 컨피그까지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 맨 앞에서 보셨던 여러분들이 맨 앞에 여기죠. 이 인스톨리드 됐다가 인스톨리드 러닝 중에 이제 장비를 끄시게 되면 이렇게 인스톨리드로 바뀌었었죠. 인스톨리드로 바뀌고, 자, 이것도 언인스톨 하시게 되면 컨피규어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딜리트 해버리니까 아예 정보가 아예 여기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존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웹서버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